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8월 1일이 됐네요. 오후 4시 40분 돼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 아주 뜨거운 뉴스가 나왔었죠. 역시 하루 이제 지났는데 좀씩 알게 되죠. 트럼프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라고 하죠. 지금은 젊은 여자 캐롤라인 레비치인지 뭔지 이쁘지 않은 그 아가씨, 굉장히 젊은 아가씨, 아직도 2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가씨 오늘 영상이 올라와요. 그렇죠. 역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아치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최상목 윤 대통령 탄핵 당하기 전에 최상목 총리 대행이었나요? 한덕수한테도 그랬었고, 만약에 한덕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었으면 한덕수 총리나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통상 협상을 했을 텐데, 그랬으면은 서로 상호관세 0%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트럼프가 직접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도 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유튜브에 올라왔었죠. 예전 같아서는 몰랐을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절대 그런 이제 방송은 안 하니까요. 트럼프가 실제로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지들 유리한 얘기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하니까 아주 큰일이에요. 지들 유리한 얘기만 해도 굉장히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데, 원래 언론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은 다 알려줘야 되는 게 언론인데, 지금 JTBC나 MBC는 그냥 완전히 지들 유리한 것만 뽑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듣다 보면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싸하고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고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죠. 이제 그거로부터 알아가고 있어요. 이거 좀 뭔가 잘못됐는데, MBC에서 방송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그에 속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까지 섞으니까요. 거짓을 섞으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거는. 그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드니까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악마화 됐었죠. 그런 식으로 하니 거짓말까지 살짝 섞어가면서, 많이 섞으면은 티가 나니까 아주 살짝 섞어가면서 유리한 내용만 추려서, 편집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딱 이렇게 뽑아서 해도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거기다 거짓말 살짝 섞으면 아주 그냥 완전히 딴판인, 실제 있었던 일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얘기가 돼버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MBC에서 JTBC나 이런 데서, KBS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악마화 됐었죠. 그걸 순진한 국민들이 많이 믿게 됐었고요. 저도 그때는, 그러니까 1, 2년 전에는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도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가 하는 정도에서 말았죠. 저거는 또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 하는 분들은 그냥 완전히 이건 나쁜 놈들이네, 나쁜 년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MBC하고 JTBC가. 그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속았었고요. 지금도 속고 있는 국민들 많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게 전부 조금씩 이제 몇 명씩 이제 조금씩 최면에서 풀려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물론 1.23 계엄 때 갑자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확 깨어났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최면에 걸려 있는데, 이재명 이쪽 민주당 쪽은 완전히 미화하고, 이쪽도 윤석열 또 대통령 부부 쪽은 완전히 악마화하고 이런 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당했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어제 이제 뭐 무역 협상이 15%로 이제 뭐 최종 뭐 협상이 뭐 완료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측 발표 정말 황당하죠. 그렇죠.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정말 그냥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비슷한 심정이겠지만 정말 이게 무슨 나라냐 싶죠. 그러니까는 전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 관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당선자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걸 알면서도 그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겠다. 그건 뭐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오늘 그 캐롤라인 레빗인가 이제 그 여자가 그 브리핑이라고 그러죠. 그 백악관 대변인이니까 그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하는 그 영상에서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 그 협상에 대해서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동차하고 쌀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여자가 말을 할 때 예를 들자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0%로 그러니까 무관세로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 0%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나 쌀 같은 경우에 0%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영어로 했지만 그 자막이 있으니까 알죠. 저도. 대단한 얘기죠. 아니 자동차가 거기 이제 예를 들자면 하면서 예를 든 게 두 가지인데 자동차와 쌀이에요. 자동차는 예를 들 수 있죠. 근데 쌀을 거기다 굳이 예를 드는데 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 정치적인 발언에서 그러니까 대변인 정도가 얘기를 할 때 계속 예를 드는데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건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고요. 자동차, 쌀이라는 거를 딱 예를 집어서 수많은 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쌀.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너무 확실한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정부가 쇠고기와 쌀은 지켰다. 이제 이걸로 이제 밀고 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협상 해놓고 나서 그건 지켰다. 이러고서 이제 MBC하고 JTBC 뭐 KBS에서 쉴드 쳐주고 있는데 미국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예를 들자면 자동차나 쌀은 무관세로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타결됐다. 이 발표를 한 겁니다. 무조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냥 여러 가지 예를 들다 보니까 쌀도 거기에 끼어들어갔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쌀이라는 거는 만약에 쌀이 오픈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권 흔들흔들 하겠죠. 당연히. 쇠고기도 그런데 쌀이 더 할걸요? 예전부터 저는 정치에 진짜 관심 없었는데도 쌀은 뭐 농업의 중심이고 뭐 식량 안보 문제만 예를 들어서 전시에는 쌀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주 민감한 품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막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게. 엄청 민감한 그 품목이잖아요. 쌀이라는 게. 그거를 꼭 예를 드는데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 거기서 하나를 꼭 찍어갖고 쌀은 무관세로 대한민국에 미국산 쌀이 수출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정권 뭐 이제 어제도 뭐 그 담당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그 얘기하는데 뭐 그 말을 막 버버버버버버 대다가 뭐 그거는 뭐 트럼프의 정치적인 발언이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막 버버대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는 농수산물 다 완전 오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와 대치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냐 소고기와 쌀은 지켰다. 결국 트럼프 말이 맞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그 관세 협상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됐어요. 이제 농민들 들고 일어나게 생겼네요. 쌀 무관세로 이제 쌀 완전히 우리 미국산 쌀 우리한테 완전히 오픈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트럼프는 노림수가 당연히 그거였네요. 뭐 그러니까 해주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해주는데 쌀 그거 우리 오픈시켰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정권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 트럼프는 잘 알죠. 당연히. 예, 그거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역시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아치였다면 예전에 한덕수 총리나 그러니까 그 뒤로 최상목 총리하고 협상을 할 때 그때 얘기로는 뭐 서로 상호 없이 이렇게 뭐 FTA인가 뭐 그것도 상호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계속 협상 안 해주다가 그래 하자. 그래서 해준 게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3,500억 불 그거 투자 받기로 했는데 또 아까 캐롤라인 레빗인가 그 대변인이 한 얘기가 그거 90%는 무조건 미국의 그 발생한 그 투자 금액 3,500만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도 트럼프가 정하는 거고 정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났을 경우 그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그 얘기를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캐롤라인 레빗이. 그거는 뭐예요? 이재명 정권 흔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발표했으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지금 어저께 우리 이제 15%로 했어. 우리 일본보다도 더 잘했어. 이제 일본보다 더 잘했다는 얘기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일본보다 더 잘했다라고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더 잘했대요. 그럼 MBC나 KBS는 잘했대요. 네, 협상 잘했다는 거죠. 참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겁니다. 저 민주당이 MBC하고 JTBC하고 KBS하고 물론 조중동은 저는 말도 안 하지만 조중동 당연히 그렇고요.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저는 이제 아는 거죠. 역시 그렇구나. 역시 이제는 다 알겠어요. 예측대로 되는 거죠. 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오겠구나. MBC에서는 어떻게 방송하겠구나. 뭐 JTBC에서는 어떻게 거의 그대로예요. 잘했다는 거죠. 일본보다도 훨씬 우수한 성적이다. 이런 얘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3,500억 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거 갖다 준 거나 뭐 원래 투자라는 개념은 투자를 했으니까 이익금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반 나누던가 최소한. 근데 그걸 90%를 미국이 가져. 그럼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돈을. 그거를 잘했대요, 협상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그럼 트럼프가 양아치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써야지.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을 흔드는데 자기들 이득은 다 챙겨가고서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을 흔들겠다는 거냐? 그건 좋은데 이재명 정권을 흔들겠다는 건 좋은데 그렇다도 그건 양아치 짓 아니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떡하느냐?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게 양아치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역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가면서 트럼프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교체가 되면 뭐 탄핵이 되든 하야가 되든 뭐 체포가 되든 뭐가 됐든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끝나긴 끝나겠죠. 저렇게 흔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들고 농민들도 들고 일어서고 이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론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MBC하고 JTBC에서 뭐 조중동이고 나발이고 언론에서 아무리 쉴드를 쳐줘도 이제 그 쉴드 자체가 깨져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이 힘이 너무 강하면. 트럼프가 때리죠. 국내에서는 지금 윤어게인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점점 MBC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안 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MBC 얘기만 들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1, 2, 3 때 갑자기 거기서 한 500만이 확 깨어났어요. 뚝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500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500만은 그래도 MBC 얘기만 듣는 거예요. MBC, JTBC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그러고 있는데 그 500만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300만 원으로 줄어. 그렇지는 않지. 500만 중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뭐 한 달 지나면은 그 중에서 한 또 5만 빠져나갔어. 뭐 이런 식이에요. 조금씩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상한데 MBC가 JTBC가 미국하고 내용이 다른데 자꾸 알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1.23 계엄 때 깨어난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고 젊은이들은 뭐가 있냐면 깨어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영상들을 올리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이 제가 올리는 영상하고는 이 질이 달라요. 막 기가 막히게 막 편집도 하고 뭐 별의별 효과를 다 넣어가지고 짤도 올리고 하는데 그거 다 그때 깨어난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이죠. 이상하게 그 좌파 쪽에서 그런 영상들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 매스컴의 위력을, 그러니까 이 언론의 위력을. 그런데 이제 우파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만 이렇게 저처럼 방송하고 성창경 씨도 제 방송이나 뭐 거의 다를 바 없어요. 뭐 특수 효과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1.23 때 깨어난 젊은이들이 지금 뭐 많은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굉장히 세련된 영상들을. 윤어겐 보시면 알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 보실 거 아닙니까? 우파 영상들. 그거 보면은 뭐 버미 TV 뭐 이런 거 짤로만 올라오는 영상들도 젊은이들이 다 만들어내고 그 영상들의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거 유심히 봅니다. 이 보수 우파 쪽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들의 퀄리티가 6개월 전하고 천지 차이예요. 6개월 전에는 전부 나이 든 사람들, 성창경 씨, 무슨 고성국, 뭐, 전부 제 영상이나, 뭐, 거기서 도찐 개찐 제 영상이 물론 최하위지만, 예, 세련된 정도로. 도찐 개찐이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이, 이제 그때 깨어난 젊은이들이 뭐 엄청난 영상들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유심히 보죠. 과연 저 좌파 쪽에서는 예전부터 그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잔머리만 진짜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벌써 그 균형이 처음에는 이제 좌파 쪽에서 만든 영상의 질이 훨씬 높았어요. 뭐 매블쇼니 뭐니 인기도 많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금은 이게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쪽에서 만드는 이 영상들이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영상의 퀄리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알기만 하면은 보수 쪽에 인재가 훨씬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중에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애국 보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능력자들은 거의 다 보수 쪽에 있는 겁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어제 그 관세 협상이 있은 후로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이제 많은 게 드러나고 있죠. 결국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타결이 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2주 안에 뭐 같이 만나자 그러는데 만나갖고 뭐 이재명이 거기서 뭐 이제 보세요.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쌀은 우리 오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그랬어? 그럼 없던 걸로 하든가. 트럼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하든가. 그럼 협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니, 콕 찍어서 그 대변인이 얘기할 정도면 공식 브리핑이잖아요. 백악관 대변인이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 거기서 자동차, 쌀 두 개 예를 드는데 거기에 딱 쌀이 들어가요. 왜 쌀이 들어가요, 거기? 쌀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왜 들어가요? 그럼 너무나 의도가 분명한 거죠. 이재명 잘 견디길 바래.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왠지 느낌에 조만간 이 보수 우파 쪽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이재명 정권이 어찌됐건 붕괴될 것 같은. 그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가 그렇게 정권을 흔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예요. 트럼프는 중국한테도 그랬고 다 그래요, 지금.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왜? 경제 문제니까. 경제 문제가 흔들리는데 거기서 배겨날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순진한 사람들이나 이해 못하는 거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경제가 흔들리는데 어느 정권이 배겨납니까? 아무리 매스컴에서 쉴드를 쳐주다가도 그 쉴드 자체가 깨져버리거든요. 방송국 자체가 깨진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꾸 흔드니까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렇게 흔들었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자체 붕괴,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벌써 뭐 정청래니 박찬대니 내부 분열이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청래는 벌써 뭐 이재명의 그 개딸들이 정청래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트럼프가 흔들고 있고 경제 쪽으로 흔들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윤어겐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거를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아무리 언론에서 그거를 카바를 쳐준다 하더라도 쉴드를 쳐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게 팩트인데, 아무리 방송을 안 한다 그래도 팩트는 팩트예요. 그게 힘을 갖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윤어겐을 외치고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이재명 사형을 외치고 이런 힘, 그 힘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다 같은 정의파들의 힘이에요. 정의파들이 또 외국에서 국제적으로 트럼프를 위시해서 국제적으로 우리한테 힘을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권이 결국은 흔들리는데 어떤 걸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지는 모르죠. 그 중에 뭐 하나가 이제 한쪽이 깨지겠죠. 어느 균열이 생기겠죠. 어딘가가. 그러면 뭐 걷잡을 수 없이 그 균열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이고 뭐고 쉴드까지 다 깨져버리는 상황입니다. 그 쉴드가 여태까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 방송국에서 쳐주는 쉴드가 우리나라 국민이 아주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쉴드 깨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쉴드 깨지면 이제 이 게임은 끝납니다. 이 전쟁은. 저 방송국의 쉴드가 깨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곧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이 uk군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잘난 체하는 uk군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